저는 국민연금을 그 돈을 지금 저희가 부담하면서 나중에 그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허무하고 비축을 많이 못 해놓고 또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꼭 필요하죠. 국민연금은 좀 정책이 좀 어떻게 바뀌거나 없어지는 게 연금 탈퇴에 대해서 사실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하입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 방법을 묻는 문의 전화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의 골이 깊었었는데 이번에 더 심각해진 것이죠. 국가의 부도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버려야 된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국민연금은 서민을 위한 유일한 사회 안전망이므로 이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석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아, 그러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서민들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한 1,000조 되는데,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현재 400조 정도 기금이 쌓여져 있습니다. 한 40% 정도가 이제 국채나 공채에 투자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정치인들이 쌈짓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 돈들은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빚내서 낸 연금보험료로 골목 상권을 침범하는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한 50%만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네. 40% 정도만 실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네. 애들도 출산율이 계속 낮아서 애들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계속 또 세금도 올라가고, 기초연금도 세금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죠. 또 국민연금도 계속 인상한다 그러죠. 지금 이렇게 되면 국가가 반타한다는 거죠. 경제가 안 들어가면은 국민 노후가 없는 겁니다. 국민 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가 있는 거지. 네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원석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국민연금 폐지에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나 모든 나라들이 일단 산업사회가 되기 이전에는 사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다가 네. 이것이 이제 공적인 부양 제도로 넘어오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역시 우리나라 같이 산업사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없이는 향후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어떤 노후 보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이 어려운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제도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요,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험료를 어떻게 올리고, 그런 문제와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국민연금,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냐, 그런 내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그 내용은 우리가 발전시키고 좀 더 보강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지금 현재 노인분들, 노년층, 장년층은 그나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어렵다. 나중에는 자신 소득의 2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부모 세대와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19세기에서 시행돼서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대가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서는 사실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 유지가 가능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노인들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애들은 출생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되면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를 했고,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는 폐지했고,
호주도 가장 복지국가 중에 최상위 복지국가잖아요. 그 나라는 기초연금하고 퇴직연금만 가지고도 정말로 좋은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마치 폐지되면 우리나라가 복지가 후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된 정보를 왜곡하는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스웨덴에서는요, 국민연금을 폐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민연금 있고요. 그쪽에서 폐지한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 다 주는 기초연금을 폐지한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기초연금을 줬고요. 지금은 거의 90%가 다 국민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급여를 집중한 제도를 만든 것이 1998년 스웨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우리 스님께서 정보를 아직까지 못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연금 공단에 가시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이 많습니다. 좀 읽어보시고 그 부분은 제가 고맙겠고요. 호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아무리 실제로 말씀대로 2000년 이후에 임금을 조금 깎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국민연금, 공적연금에 OECD 국가가 투자하는 돈이 평균적으로 각 나라별로 9.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죠. 그래서 여전히 국민연금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이고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없어지는 문제보다도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나중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20%,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어떤 전체 재정 규모가요, 1.5% 정도 되거든요. 네. OECD의 9.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지금 높은 빈곤율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기초연금 같은 걸 통해서 아무리 올려봐야 OECD 기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7%, 8%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만큼 노후소득 보장 제도가 확충이 되는 겁니다. 그 혜택은 젊은 사람들 다 같이 보게 됩니다. 네, 그거 선진국 이야기 하시는데,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는 사항이 전혀 틀립니다. 독일도 스웨덴도 이런 나라에서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지하경제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 근로자이면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절반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세는 40% 정도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대로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를 두면은 국가 정부 발표대로 이야기하더라도 다음에 자기 소득의 20%를 국민연금을 내야 되고, 국민연금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한 10%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 한 20%, 30% 내고, 자기 소득의 50%에서 60, 70%를 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과연 멍청하게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민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경제가 파탄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경제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빚을 내고 연금을 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잖아요. 첫 번째는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20%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그냥 계산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보험료로만 충당할 때는 그 정도 가야 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보험료로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보자.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 부분을 밀었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처럼 완전히 보험료로 하는 것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일단 30% 정도, 재원의 30% 정도 세금을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20% 다 낼 것이다. 이런 말은 별로 아직까지
결정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개선상으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앞으로 뭐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상황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나빠진다는 그러니까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을 나중 세대가 받기 어렵거나 혹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우리가 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연금 지금 제도의 어떤 현재대로라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저도 뭐 다른 데서는 다 이야기합니다. 네네. 국민연금 제도가 과연 국민연금 단일 제도로 과연 우리나라가 노후소득 보장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이제 공적연금 자체를 다 어떻게 없애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아무래도 고령, 질병, 사망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을 만약에 없앤다면 그럼 그분들의 복지,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은 대부분 이제 노인들 중에서 우리가 한 70% 정도는 연금 받지 않아요. 특히 저소득층은 사실상 2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2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 같아도 현재 우리 정기연금 견지로 따지면은 한 1억 원 이상을 은행에 넣어놔야 매달 20만 원씩 나옵니다. 독일처럼 스웨덴처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능력도 안 되는데 세금 낼 젊은이도 없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그리스처럼 복지는 공짜다고 그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연금 더 주겠다고 하면은 그리스 보세요. 구도 나서 그냥 국채가 반토막이 되고 그리스 노인들이 언론 보도에 보다시피 연금이 깎여가지고 건축으로 자살하고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발생 안 한다고 보장이 어딨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제약연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복지가 계속 올라가면은 세금 내시는 분들만 계속 내게 됩니다. 노인들이 많이 받게 되면은 미래의 젊은이들이나 납세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약경제를 양성하거나 부자들한테 정책해서 그 복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9% 내는 대신에 한 3% 정도를 사회복지세나 이런 세금으로 우리가 내서 현재 노인들한테 주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국민연금도 내고 기초연금도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도 계속 올라가죠. 세금 내야죠. 세금 낼 사람이 어디 따집니까? 예, 경제가 복지를 하면 경제가 망한다 그런 이야기는 참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세상에서 그 복지를 잘하는 나라들은 다 경제가 망했어야죠. 근데 그럽니다. 복지를 잘하는 나라는 거의 다 경제가 잘 된 나라입니다. 계속 그리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고요. 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사는 나라처럼 생각하시는데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이 포르투갈,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가 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다 많이 합니다. 특히 노후소득 보장을 하지 않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꼴등입니다. 그걸 좀 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OECD 국가들이 이제 정부 지출에서 복지 재원에 대한 비중이 대부분 한 50%에서 55%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2% 정도가 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어디서 세금 없으면 복지국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안 내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정말 발전한 복지국가를 하려 그러면 나중에 또 세금을 내야 되겠죠. 예, 김 회장님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원래 의무 가입이지만 물론 없어서 못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하경제 말씀하시는 게 소득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고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양극화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조세 행정이 여전히 이제 힘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파가 안 되는 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 소득파악률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소위 이제 소득파악이 완전히 되는 사업장 가입자가 600만 원에서 1000만 명으로 올라갔습니다. 1년에 100만 명씩
소득파악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처음부터 투명하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복지제도와 조세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점점 투명하게 만들어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세 행정의 문제, 그런 분들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국민연금 제도만 가지고 노후소득 보장하겠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개를 다 합쳐서 합친 제도로 노후소득 보장을 하겠다고 지금 방향을 수정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정확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익률만 보더라도요. 80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낸 돈의 10.7배, 그러니까 무려 48%의 수익률을 받고요. 60세는 16.8%, 40세는 8.2%. 그런데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노후연금을 나중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 고갈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발전 방향을 새로 만들면 좋겠지만 못했을 경우, 못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그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데 그 수익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는 사람과 보험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의 문제,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이런 문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지금 해결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국민연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계층 간의 분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한번 도입되면 있잖아요.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럼 지금 기존 세대들은 기초연금도 없고 국민연금도 없다가, 그 다음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는데 상당히 좋은 수익의 국민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 수입은 조금 떨어지지만 대신에 기초연금을 합쳐지기 때문에 사실 다 합치면 그 사람들의 수익률이 지금 노인보다는 훨씬 더 많게 됩니다. 네, 잠깐만요. 그 부분은 교수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잘못된 건데, 사회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인들이 많이 받으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기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젊은 사람들, 또 투표권 없는 미래의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쓴다는 부도덕한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죽습니다. 지금 65세에 연금을 타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나이도 올라갑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68세로 올라가고 70세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65세 이전에 우리가 가난한 분들은 다 많이 죽게 되는 거고, 미국만 보더라도 흑인 남성의 거의 3분의 1 이상은 연금 타기 전에 다 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빚내서 힘들게 가난한 사람이 낸 연금을 빨리 죽으면은 오래 살는 부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 400조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내 개인 계좌로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처럼 경제 유익이 나거나 옛날에 독일처럼 전쟁이 났을 때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 많은 기금들이 하루아침에 후지조가 됐다. 왜 그러냐면 전쟁 자금을 다 써버렸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국민 노후가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이 터지면은 실제로 400조 기금을 전쟁 자금을 다 써야 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국민 노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400조라는 것 자체가 바닥에 기금을 쌓아놓고 국민들의 우리가 노후를 빌미로 사기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납세자의 입장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기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한테 분노할 일입니다. 이런 많은 우리가 기금을 쌓아놓고 이거를 정치인들이 다 4대 강상이나 이제 신도시 사업에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말 돈이 없어서 빚내서 사업하시는데 돈이 남아도 우리가 대기업들한테 그 엄청난 100조, 200조 이런 자금을 투자해서 나를 죽이는 골목 상품을 침부하는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납세자들이 분노해야 될 일이죠. 네, 회장님,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한다면은 아무래도 민영연금이 또 그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주 저소득층은 제외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민영 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 수익이나 운영 성과에 따라서 이게 지급하는 것이 다르니까 공적 연금보다 불확실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위해서 주장한 논리입니다.
국민연금이 폐지가 되면은 사보험이 활성화된다는 논리인데 국민연금하고 사실상 그러니까 공적보험하고 사보험하고는 작동 원리가 틀립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처럼 국민연금이 폐지되면은 그 돈이 다 사보험 될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거짓말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기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금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적 연금에 대해서 공적 연금을 계속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저축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계신데 공적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입을, 소득을 보증해줘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보험료로도 할 수 있고, 조세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마치 지금 세대가 많이 받으면, 나중 세대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 나중 세대 당연히 적게 받을 것이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세대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상당히 많이 받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 세대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다른 소득 기초연금으로 보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 자기 부모 세대 일정하게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보장은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면 자식들한테도 지금은 올인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 국민연금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면 이후 세대들이, 지금 보시면 우리 자식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 자식 세대들이 우리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세대 간 연대라는 것은 사실상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화해서 가능한 겁니다. 20세기까지는 가능했죠. 근데 21세기에 애들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노인들이 증가하는 안에서는 세대 간 연대가 아니고 세대 간 착취라는 것은 팩트하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왜 부정합니까? 전혀 그렇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의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측에서도 현재의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의무가입인 국민연금, 먼저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